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중국 전자제품 대표 브랜드 샤오미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 스피드 울트라 SU7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출시한 지 딱 1년 됐는데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이 16만 2천 대를 기록하면서 테슬라를 압도했는데요. 어느 정도 흥행 분위기인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이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샤오미가 그것도 비아디가 아니고 샤오미가 전기차 SU7 출시한 지 1년 만에 테슬라 모델 3를 중국 내에서지만 만 대 앞서서 16만 2천 대 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3월 달에 초기에 출시가 됐을 때에는 판매량이 한 6, 7천 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 작년 3분기에는 만 대를 이제 조금 넘어서는 판매량이 나왔었는데, 예. 작년 연말 들어서면서 월 판매 2만 대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신차가 출시되고 나서 6개월 정도 가장 잘 팔리고, 네네. 뭐 1년 이상 되게 되면은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거든요. 왜냐면 네요, 신차 이거는. 효과가 그렇죠.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오히려 약간 좀 샤오미가 과연 제대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또 이제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해 3월 말에 출시한 다음에 지난해 뭐 그럼 한 1년간 그 상반기에는 살짝 좀 의심이 가다가 하반기 네. 때 왕창 팔린 건데 그렇죠. 가격이 일단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4,300만 원 정도예요. 고가 모델 맥스라고 하지. 이거는 6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스탠다드 모델 주문하고 기다리면 38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인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초기보다 나중에 작년 연말 판매량이 거의 3배 가까이 뭐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샤오미가 지금 중국 내에서 생산 캐파가 약 15만 대 정도 되는데 연간. 연간 15만 대 정도 되는데 올해에는 그 2배 정도로 지금 캐파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간 캐파가 15만 대인데 작년에 16만 대 넘게 팔았으니까 네.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고 생산을 늘려야죠. 그렇죠. 대단한 인기인데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지금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걸 SU7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광경을 봤습니다 지금. 그 SU7 중에서도 좀 상위급 모델, 좀 스포츠 모델을 출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 네네. 공개를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일반 뭐 대중차, 매스마켓 모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고성능 모델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거 1억이 넘던데요 한 대. 뭐 워낙 뭐 고성능 모델이고 들어가 있는 배터리 양 같은 경우에도 95kWh 정도로 일반 모델 대비해서 뭐 한 1.7배, 1.8배 정도 네.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격은 좀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포르쉐랑 많이 비교를 하던데 포르쉐 전기차 그 비교했는데 재원 뭐 성능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떨어지던데 가격은 뭐 반값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비교를 할 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토크 파워랑 그리고 이제 가속 성능 요걸 가지고서는 좀 스포츠카랑 제로백. 네, 제로백이라고 얘기를 그치. 하죠. 네. 그걸 가지고 좀 구분을 하는데 사실 전기차들의 제로백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테슬라부터 뭐 슈퍼카, 스포츠카들을 뛰어넘는 제로백 성능을 보여줬고 이번에 샤오미 모델도 뭐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판단할 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긴 한데 단순히 이제 제로백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주행거리랑 충전 성능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잘 구현이 됐는가.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각종 이제 첨단 전장 기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중요한데 이번에 공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제로백만 좋은 게 아니라 배터리 성능이나 주행거리, 충전 속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다 탑재가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첨단 기술이 집약된 모델을 선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샤오미가 처음에는 다른 가전제품 만들 때도 의구심이 들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고 기술력이 축적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좋아졌는데 전기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래도 뭐 지금 현재까지 중국 전기차 1위는 비아디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난해 447만 8천 대 팔았습니다. 글로벌 판매 1위. 전년 대비 43.9% 증가.
놀라운 성장인데 테슬라는 사실 작년에 5.4% 역성장했어요. 네. 그러면서 198만 대 팔았으니까 BYD가 2배 넘게 판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바짝 테슬라 이 다음으로 이제 3위가 따라오는 게 중국의 지리자동차. 이게 135만 대 거의 뭐 좀만 있으면 따라잡을 기세인데 중국 차의 전기차 약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전기차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수 전기차, 저희가 BEV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가 있고요. 네. 그리고 PHEV, 저희가 PHEV까지도 충전을 통해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카테고리 안에 이제 넣습니다. 근데 BYD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순수 전기차로는 테슬라보다 약간 덜 팔았어요. 테슬라 조금 더 많았었고 이제 PHEV 모델 판매가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합산 판매로는 테슬라를 그 모델은 그러면 네. 순수하게 전기 안 하면 하이브리드입니까? 하이브리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고요. 근데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랑 다른 거는 일반 하이브리드는 충전해서 전기 모드로만 갈 수는 없는데 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통해서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기차 카테고리 안에 이제 같이 분류를 합니다. 그 테슬라는 전부 다 전 모델이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죠. 그래서 순수 전기차로만 따지면은 작년에 BYD랑 테슬라랑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하반기 한 4분기 정도를 보게 되면은 월별 판매 대수로는 순수 전기차도 BYD가 테슬라를 넘어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좀 BYD가 역전을 해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만약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판매를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순수 전기차 쪽에서도 이제 BYD에 좀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작년에 이제 시장 특징이 뭐였었냐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PHEV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그 PHEV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PHEV 폭발적인 성장으로 BYD도 동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표에 이제 세계 전기차 판매 점유율 나오는데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내연기관에서는 뭐 거의 1위를 차지한 업체인데 대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간다 이렇게 표방을 했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전기차 시장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토요타가 이제 보주 3X 이 모델을 현지에서 중국에서 팔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차, 1,5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게 광저우 자동차랑 합작으로 하는 건데 일본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표방하면서 중국에서만큼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BZ4X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원래 미국 시장에서도 출시가 됐었던 예. 모델입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형 모델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중국에서 출시를 하는 건데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하나의 파워트레인이 될 거고 우리는 뭐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하이브리드를 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토요타가 말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도 전기차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완성도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뭐 5년이나 10년 전부터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반면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스탠스 변화가 몇 년 안 됐거든요. 불과 뭐 2, 3년 사이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 시장 출시됐었을 때도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고 판매 대수도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저가로 나오는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고 중국이 요즘 로컬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요타가 저가 모델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토요타가 저가 모델을 집중하는 건 사실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물론 뭐 최고가 모델은 독일 3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미들급에서는 토요타가 거의 뭐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경쟁력이 있고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저가로 승부를 보는 뭐 브랜드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만큼은 그 네임밸류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안 통하고 있죠.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토요타도 저가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약진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판 거예요. 그렇죠.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지난해 글로벌 시장 통계를 보니까 전기 동력차, 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카테고리에 포함된 걸 판매 대수가 10대 중에 7대는 중국 내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해외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차들은 앞으로 내수보다는 글로벌 타겟으로 해서 뭔가를 약진을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세고 있겠죠 당연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게 중국의 전략이고 네.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장벽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들이 투입이 안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뭐 BYD나 뭐 지리차라든지 이런 뭐 상하이 자동차 이런 메이커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니까 또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게는 뭐 20-30%까지도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견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BYD가 진출을 했는데 사실 중국화 관세 장벽을 지금 세우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을 국산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덜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가격 경쟁력을 좀 깎아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또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산 차가 계획대로 잘 팔릴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인식으로 보면 중국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능에 대한 신뢰 부족, 아직 홍보가 글로벌로 보면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딥시크를 이 자율주행에 채택했다는 거는 이제 뭐 중국 내부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장벽 같은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라는 걸 보면은 이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이커들도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BMW나 벤츠 전기차 많이 하고 있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서는 압도적인 강자였었지만 전기차에서는 저희가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전기차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뭐 BYD라든지 이런 전기차 전문 브랜드들이 전기차 영역에서는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기존의 내연기관차 강자의 경쟁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전기차에서의 신뢰도가 확실히 더 높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구매들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차이 나는 거면은 같은 값이면은 뭐 국산 제품 쓰겠다 이럴 수 있는데, 워낙 가격 차가 뭐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제 좀 혹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싸면은 중국산도 쓸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으로 좀 소구하는 게 굉장히 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GPT 같은 계열들이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챗GPT도 처음에 소개가 됐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접속을 좀 차단을 했었거든요. 유출 때문에, 정보 네, 유출 왜냐하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GPT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 DB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정보가 뭐 익명화 되긴 하겠지만 뭐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PT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제한을 해둔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부망에서는 활용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BYD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이제 한국에 아토3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해서 들여왔어요. 처음에는 좀 안 팔린다고 막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한 달 정도 보니까 국내에서 한 1,000대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가 모델도 하나씩 지금 이건 이제 저가 모델이고 이제 고가 모델도 하나씩 들어올 것 같은데, BYD의 국내 판매는 어떻게 보세요? BYD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전 계약 대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직 모델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국내에서는 출고는 운행은 안 아직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출고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출고 그 자체가. 네, 출고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뭐 지금 예상으로는 좀 몇 개 정도 더 지원이 될 걸로 좀 그러게요. 예상이 되고 좀 있습니다. 길에서 못 봐서. 네, 아직은 지금 뭐 국내 출시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환경부 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 고시 과정에서 제출 서류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조금도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모델 출시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사전
사전 예약 대수를 보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BYD 아토 3 같은 경우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초저가로 나왔는데 네. 국내는 그것보다는 확실히 비싸거든요. 중국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3천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실제 구매 가격은 보조금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행 성능이 400km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500km 이하일 때에는 그 깎이는 만큼 보조금을 차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대가 싸다고 하더라도 400km 초반 정도로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국산 전기차랑 비교를 했었을 때 가격 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뭐 이젠 초반에 호응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거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뭐니 해도 테슬라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 7주 연속 하락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262달러거든요. 근데 지난해 12월 최고치가 499달러, 500달러 거의 찍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효과도 있었고 이 부분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게 반토막 난 건데 한때는 뭐 나만 테슬라 주식 없어 이렇게 막 푸념까지 했었는데 테슬라 주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정치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반감도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기차를 사시던 구매 테슬라 충성 고객들 중에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좀 이탈하는 케이스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EU 쪽 독일 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유럽 쪽에서도 또 이제 많이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움을 받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무역 분쟁이 단순히 예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가 단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 보게 되면은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EU 같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하고 지금 무역 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좀 이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테슬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년에도 사실 테슬라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지금 모델 출시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긴 했지만 네. 양산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4680 배터리가 빨리빨리 양산이 돼가지고 사이버 트럭에 탑재해서 출시가 됐었어야 됐는데 램프업이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좀 더디게 사이버 트럭 출시량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모델 2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안 나와서 지금 볼륨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델 Y 리프레시 모델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주니퍼라고 하는 게. 네. 근데 새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당연히 지금 소비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새 모델이 나올 나오기를.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연초에 모델을 공개를 하긴 했는데 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죠.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에 따르면은 초도 생산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한 1주, 2주 정도 뭐 가동이 좀 제대로 안 됐던 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면서 1분기 때 악재가 좀 다 몰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일단 모델 Y가 램프업 되는 거는 뭐 올해 한 2분기 정도는 돼야지 네. 정상화돼서 모델 투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신모델 출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 1분기 정도 실적 발표 시점에는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낸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낸다라고 이렇게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이밍상으로는 올해 한 중순 정도가 판매량이 터닝하는 좀 시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판매량 측면에서는 저가형 모델 정말 언제 나오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그래프가 차트가 주가 차트가 꺾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아마도 1분기 실적 발표에 좀 많이 시각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판매 대수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30%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작년 까지만 해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1분기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세이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나올라면 4월 한 중순 정도 돼야 되니까. 아마도 3월달 판매도 좀 기대치를 충족하기보다는 모델 Y가 아직은 다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도 그 효과를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돼야지 모델 Y 신차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샤오미, 비아드, 테슬라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기업 얘기도 좀 해야죠. 현대차 그래도 뭐 다양한 전기차 나오고 있고 또 신차 출시도 앞두고 있는데 지난 6일 공개한 GV6 이 제네시스 이게 대표적인 가장 최신 모델인데 가격이 문제예요. 이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왜냐하면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아이오닉보다 프리미엄 네. 모델이니까 가격대는 당연히 좀 비쌉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이게 중국은 저가로 오고 테슬라도 가격을 점점 좀 낮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전략은 테슬라가 보여줬었죠. 처음에 모델 S랑 모델 X라고 하는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네. 그 다음에 모델 3나 Y 같은 볼륨 모델을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략은 비슷합니다. 일단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술력하고 그리고 인지도를 확실히 올린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매스마켓 모델로 저가형 모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초기에는 뭐 아이오닉 5나 EV6 이런 기술력을 좀 선보일 수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저가형 모델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EV3 얼마 전에 기아차가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는 저가형 모델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기아 EV3도 굉장히 또 가격 경쟁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저가 EV가 현대기아차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배터리 같은데 배터리가 성능을 유지하면서 저가형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제 그게 관건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저가형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NCM보다는 LFP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싸니까. 낮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밸류체인 자체가 중국 국산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다른 내연기관차 썼을 때보다 가격 정책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산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팀장 나오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내연기관차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나 조만간 전기차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지금 나온 브랜드들 샤오미, 비아디, 테슬라, 현대차 중에 어느 차를 좀 구입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현대차, 나 기아차, EV6나 뭐 아이오닉 5 이런 모델들을 구입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기차를 살 때 그 차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차라는 거는 사실 1, 2년만 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만 돼도 뭐 교체를 하기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기차 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도 탈 거를 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구 성능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AS도 좀 용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산 전기차가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구 성능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 이거를 5년, 10년 탔었을 때 성능이 유지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검증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AS가 중요한데 그렇죠. AS 많으니까. 자체가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현대기아차 제품을 그래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내연기관차 타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전기차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꿔야 될지도 고민인데 말씀하신 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지일 팀장님과 전기차 시장의 각축전 현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